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요.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교는 독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친구 만나고 오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일까요? 이웃 만나고 오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일까요? 동창회 다녀오면 우울합니다. 왜일까요?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친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 김할머니.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같이 시집 온 동네 친구들입니다. 50년 지기입니다. 어제도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본부장 됐어. 두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유럽 여행 보내준대. 부부끼리 가라고. 세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손주가 영재 판정 받았어. IQ가 140이래. 네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크루즈 여행 가. 남편이 예약해놨어. 김 할머니는 가만히 듣기만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김 할머니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승진은 못했습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손주는 평범합니다. 영재는 아닙니다. 남편과 크루즈.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할머니는 그냥 웃기만 합니다. 그래, 좋겠다. 집에 돌아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들이 나쁜 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각자 좋은 일을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일까요?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이 도망갑니다. 비교의 고통, 우리는 왜 비교할까? 비교는 자동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비교합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만납니다. 이웃은 브랜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여유 있나 보다. 나는 이런 옷밖에 못 입는데.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옆에 누군가 카트에 가득 담습니다. 비싼 과일, 고급 고기.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나 보다. 나는 할인 상품만 사는데.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손주가 말합니다. 엄마 친구 할머니는 아이패드 사줬대. 비교합니다. 나는 그런 걸 못 사주는구나. 비교, 비교, 비교.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비교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한가?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나? 저 사람이 나보다 안전한가? 비교가 생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먹고 살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교합니다. 습관입니다. 본능입니다. 그리고 비교는 고통을 만듭니다. 72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모였습니다. 50명쯤 됐습니다.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
저는 회사 사장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 저는 의사로 평생 일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 저는 공무원 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이 할아버지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그냥 회사원 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왠지 부끄럽습니다. 사장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자신이. 동창회가 끝났습니다. 집에 가는 길. 기분이 우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을까?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높이 올라갈 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4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이들을 대학 보냈습니다. 빚 없이 살았습니다. 충분히 잘한 겁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이 모든 게 무의미해집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이 도망갑니다. 68세 박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부녀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 사는 할머니들 10명. 차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한 할머니가 말합니다. 우리 손주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했어요. 다른 할머니가 말합니다. 우리 손주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해요. 또 다른 할머니가 말합니다. 우리 손주는 태권도 검은 띠예요. 박할머니 손주는 평범합니다. 특별히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자랍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을 들으니 왠지 미안합니다. 우리 손주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집에 와서 딸에게 전화합니다. 예, 손주 피아노 안 배워? 요즘 애들 다 배운다던데. 딸이 말합니다. 엄마, 우리 애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냥 뛰어노는 게 좋대요. 박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래도 뭐 하나는 배워야지. 남들이 다 하는데. 전화를 끊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손주가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아노 1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이런 생각이 사라집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선순위가 뒤바뀝니다. 비교는 독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독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이 도망갑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비교하는 순간 평온이 깨집니다. 왜 우리는 비교할까요? 본능입니다.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어떻게?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비교의 허상. 2300년 전 중국. 장자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장자는 재물론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재물론. 만물을 평등하게 보는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가? 누군가 대답합니다. 당연히 있죠. 코끼리는 크고 개미는 작습니다. 장자가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 코끼리는 자기가 크다고 생각할까? 개미는 자기가 작다고 생각할까? 장자가 계속 말합니다. 크고 작음은 비교하는 순간 생긴다. 코끼리를 개미와 비교하면 코끼리가 크다. 하지만 코끼리를 산과 비교하면 코끼리는 작다. 산을 지구와 비교하면 산은 작다. 크고 작음은
절대적이지 않다. 비교하는 대상에 따라 바뀐다. 이것이 재물론의 핵심입니다. 크고 작음은 상대적입니다. 좋고 나쁨도 상대적입니다. 많고 적음도 상대적입니다. 비교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75세 정 할아버지. 친구와 비교합니다. 친구는 연금을 200만 원 받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100만 원 받습니다. 비교하면 적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와 비교합니다. 그 친구는 연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안 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면 많습니다. 똑같은 100만 원인데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비교는 허상이다. 절대적 기준은 없다. 그러니 비교하지 마라.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라. 또 다른 이야기. 장자는 이런 우화를 들려줍니다. 정저지와 우물 안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가 삽니다. 평생 우물 밖을 못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바다 거북이가 찾아옵니다. 개구리가 자랑합니다. 나는 이 우물의 왕이야. 이 우물에서 나보다 큰 동물은 없어. 나는 대단한 존재야. 바다 거북이가 웃습니다. 너는 바다를 본 적이 있니? 바다는 이 우물보다 몇만 배 크단다. 바다에는 너보다 큰 물고기가 수없이 많단다. 개구리가 놀랍니다. 정말. 바다 거북이가 말합니다. 너는 우물만 알았기에 내가 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바다를 보면 너는 아주 작은 존재야. 크고 작음은 내가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달려 있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비교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느냐에 따라 나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 장자는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라.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마라. 너는 너대로 살아라.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갈 나이가 아닙니다. 친구가 해외여행 간다고 나도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친구가 브랜드 옷 입는다고 나도 입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친구 손주가 영재라고 내 손주도 영재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친구는 친구대로, 나는 나대로. 친구 따라 강남 갈 나이가 아닙니다. 비교가 만드는 불행의 메커니즘. 비교는 왜 불행을 만들까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결론. 비교는 만족을 훔친다. 무슨 뜻일까요? 70세 최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최할머니는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24평입니다. 그동안 만족했습니다. 충분히 넓습니다. 부부 둘이 살기에 딱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는 40평 아파트에 삽니다. 넓은 거실, 큰 방들, 발코니. 와, 넓다. 집에 돌아옵니다. 갑자기 우리 집이 좁아 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족했는데 오늘은 불만족스럽습니다. 왜일까요?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기 전 24평 아파트 만족, 비교한 후 24평 아파트 불만족. 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4평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비교 때문에.
이것이 비교의 메커니즘입니다. 비교는 만족을 훔칩니다. 또 다른 이야기. 73세 강 할아버지. 강 할아버지는 매달 연금 150만 원 받습니다. 그동안 만족했습니다. 두 사람 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연금 300만 원 받아. 공무원이었거든. 강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300만 원이나? 집에 돌아옵니다. 갑자기 150만 원이 적어 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족했는데 오늘은 불만족스럽습니다. 왜일까요?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이 도망갑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부 사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다.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 때문에 괴로워한다. 무슨 뜻일까요? 24평 아파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150만 원 연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저거라는 판단이 문제입니다. 이건 부족해라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 판단은 어디서 왔을까요? 비교에서 왔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거, 나는 부족해라고 판단한 겁니다. 비교를 멈추면 판단도 사라집니다.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족부요. 만족을 알면 욕되지 않는다. 질질보다해. 지지불태. 끝일 줄 알면 위태롭지 않는다. 만족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부입니다. 어떻게 만족을 알까요? 비교를 멈추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겁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행복이 도망갑니다. 비교하는 순간 만족이 사라집니다. 비교하는 순간 평온이 깨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갈 나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의 기준으로 살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당신만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으로.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69세 송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송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합니다. 30분 정도 천천히 걷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요즘 등산 다녀. 매주 토요일마다 북한산도 가고 도봉산도 가. 송 할머니는 부러웠습니다. 나도 등산하고 싶은데 무릎이 안 좋아서. 친구가 말합니다. 병원 가봐. 나도 무릎 수술했어. 이제 괜찮아. 송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나도 수술해서 등산할까? 하지만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등산이 하고 싶은가? 아니면 친구가 해서 하고 싶은 건가? 솔직히 등산이 좋아서는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하니까 부러웠던 겁니다. 송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산책이 좋아. 등산은 힘들어. 친구는 등산이 좋은 거고 나는 산책이 좋은 거야. 친구 따라 등산 갈 필요 없어. 그날부터 송 할머니는 친구가 등산 이야기를 해도 부럽지 않습니다. 너는 등산이 좋구나. 나는 산책이 좋아. 이것이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71세 홍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홍 할아버지는 소형 차를 탑니다. 10년 된 작은 차. 하지만 잘 굴러갑니다. 어느 날 주차장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이웃은 큰 수입차를 탑니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웃이 말합니다. 이번에 차 바꿨어요. 타보니까 승차감이 정말 좋네요. 홍 할아버지는 순간 자기 차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도 새 차 사고 싶다.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차로 뭘 하지? 마트 가고 병원 가고. 그게 전부야. 큰 차가 필요한가? 수입차가 필요한가? 아니야. 지금 차로 충분해. 잘 굴러가니까. 홍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 필요 없다는 것을. 이웃은 큰 차가 필요한 거고, 나는 작은 차로 충분한 거라는 것을. 친구 따라 강남 갈 나이가 아닙니다. 당신만의 기준. 그게 뭘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이걸 아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남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七十二 从心所欲 不逾矩. 72종 심소욕 불유구. 70세가 되니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70이 되면 남의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살았으니까요. 충분히 배웠으니까요. 이제는 내 기준으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갈 나이가 아닙니다. 친구는 친구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친구가 여행 가면 잘 다녀와 하면 됩니다. 친구가 좋은 차 타면 좋겠다 하면 됩니다. 친구가 손주 자랑하면 대단하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살면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려 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비교심의 본질. 불교에서는 비교심을 번뇌라고 부릅니다. 번뇌. 괴로움을 만드는 마음. 비교심은 어디서 올까요? 탐욕에서 옵니다. 나도 저걸 갖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그리고 교만에서 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야 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니. 이것이 교만입니다. 탐욕과 교만. 이 둘이 비교심을 만듭니다. 67세 윤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윤 할머니는 손주가 셋 있습니다. 큰 손주는 중학생, 둘째 손주는 초등학생, 셋째 손주는 유치원생. 어느 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도 손주가 셋 있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큰 손주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전교 1등. 대단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우리 손주는 전교 꼴등인데. 친구가 또 말합니다. 둘째 손주는 피아노 콩쿨 금상 받았어. 금상. 와. 우리 손주는 피아노도 안 배우는데. 친구가 또 말합니다. 셋째 손주는 영어 유치원 다녀. 영어 유치원?
우리 손주는 그냥 동네 유치원인데 윤 할머니는 집에 와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일까요?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친구, 손주와 내 손주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윤 할머니 손주들은 건강합니다. 밝습니다.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전교 1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어, 유치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이런 생각이 사라집니다. 비교하는 순간 탐욕이 생깁니다. 우리 손주도 저렇게 됐으면 이것이 탐욕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생깁니다. 우리 손주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것이 괴로움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비교를 버려라. 어떻게 버릴까요?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탐욕을 내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비교가 멈춥니다. 윤 할머니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앉아서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그러다 생각이 떠오릅니다. 친구 손주는 전교 1등인데 그 순간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놓아버립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숨, 날숨. 또 생각이 떠오릅니다. 우리 손주는 왜 그렇게 못할까?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구나. 놓아버립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반복합니다. 몇 주가 지나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 친구가 손주 자랑을 해도 괴롭지 않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그리고 끝입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탐욕 내지 않습니다. 내 손주는 내 손주대로 잘 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행복이 도망갑니다. 비교는 탐욕을 만들고 탐욕은 괴로움을 만듭니다. 비교를 멈추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갈 나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비교 멈추는 실천법.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교를 멈출까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알아차리기. 비교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친구 이야기를 듣다가 아, 나는 저런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즉시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둘째, 호흡하기. 비교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으면 깊게 숨을 쉽니다. 들숨, 날숨. 3번만 해도 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이 멈춥니다. 비교도 멈춥니다. 셋째, 감사하기. 비교 대신 감사를 생각합니다. 친구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나도 여행 가고 싶은데 비교. 이게 아니라 나는 집이 있어서 감사해. 감사. 친구가 손주 자랑을 하면 우리 손주는 왜 저렇게 못하지? 비교.
이게 아니라 우리 손주는 건강해서 감사해. 감사. 비교 대신 감사. 이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내 것 소중히 하기. 남이 뭘 가졌는지 보지 말고 내가 뭘 가졌는지 봅니다. 내가 가진 것. 건강한 몸, 집, 가족, 친구, 하루하루.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남이 가진 것은 남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진짜 내 것입니다. 다섯째, SNS 줄이기. 요즘 시니어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씁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데 SNS는 비교의 온상입니다. 친구들이 올린 사진, 행복한 모습만 올립니다.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 이런 걸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친구는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SNS를 줄이세요. 하루에 10분만 보세요. 그리고 보더라도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가 행복하구나. 좋겠다. 그리고 끝.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살면 됩니다. 여섯째, 비교하는 자리 피하기. 비교가 일어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동창회, 친구 모임, 부녀회. 이런 자리에서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럼 안 가면 됩니다. 나는 그런 자리가 불편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안 가도 됩니다. 꼭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갈 나이가 아닙니다. 70세 안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안 할아버지는 매달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몇 번 가다 보니 불편했습니다. 친구들이 자랑을 합니다. 나는 아들이 의사야. 나는 손주가 5이야. 나는 건강해서 등산 다녀. 안 할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 손주는 하나. 등산은 못 가고 산책만. 점점 가기 싫어졌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그만 가자.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임 안 나갈게. 왜? 그냥 불편해서. 친구들이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안 할아버지는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초라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대신 다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친구들. 그냥 편하게 수다 떠는 친구들.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자리는 피하세요. 꼭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갈 나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편한 사람들과 편하게 살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가질 필요 없습니다. 더 될 필요 없습니다. 더 잘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졌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겁니다. 세상에는 경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신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한 겁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했습니다. 평생을 일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충분히 잘한 겁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친구가 더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충분히 잘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경험했고, 슬픔도 경험했습니다. 사랑도 했고, 이별도 했습니다.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완성된 사람입니다. 더 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대성약결. 큰 완성은 모자란 것 같다. 무슨 뜻일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이 오히려 완전함입니다. 부족하기에 인간답습니다. 부족하기에 아름답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74세 조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조할머니는 평생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보다 못 배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친구보다 못 살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친구보다 자식이 못 낳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항상 비교했습니다. 항상 부족했습니다. 항상 불행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지? 친구보다 잘 사는 것? 아니었어. 친구보다 많이 배우는 것? 아니었어.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게 전부였어. 다행히 치료가 잘 됐습니다. 암이 완치됐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작은 집이 감사했습니다. 평범한 아침밥이 감사했습니다. 건강한 몸이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큰 집에 살아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해외여행 가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가질 필요 없습니다. 더 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갈 나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비교 없이 살기.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나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친구를 만나도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가 좋은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 하고 끝. 내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는 친구대로, 나는 나대로. 둘째, 이웃을 봐도 비교하지 마세요. 이웃이 좋은 차를 타도 좋은 차네 하고 끝. 내 차와 비교하지 마세요. 이웃은 이웃대로, 나는 나대로. 셋째, 손주를 봐도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손주가 잘해도 잘하네 하고 끝. 우리 손주와 비교하지 마세요. 손주는 손주대로 건강하게 자라면 됩니다. 넷째, SNS를 봐도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가 행복한 사진을 올려도 행복해 보이네 하고 끝.
내 삶과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는 친구대로, 나는 나대로. 다섯째, 매일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으면 걸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비교 대신 감사.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비교는 독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이 도망갑니다.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집니다. 비교하는 순간 평온이 깨집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생깁니다. 평온이 찾아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갈 나이가 아닙니다. 비교하는 순간 행복이 도망갑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비교 없이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십시오. 안녕히 계세요.